안녕하세요. 핑문스터입니다. 토요일 맨시티 경기력 보고 머리 뜨거워져서 하루 쉬고 복귀합니다. 결과적으론 울브스도 쿠냐의 치명적인 실책으로 잘못됐긴 했지만요. 5월 프로젝트 시작한다고 해놓고 12일차에 지금 다시 본전으로 맞춰졌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축구 일정을 보니 경기가 한두 경기만 하는 날도 많고 축구만 베팅하는 저로서는 사실 너무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제가 사실 공개픽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고 제 분석이나 생각을 참고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저도 그냥 스트레스 없이 좋아하는 축구 보면서 분석하고 길게 이어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5월 프로젝트는 여기서 중단을 하려고 하며 다음 시즌이 개막한다면 그때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루 쉬고 오니까 머리가 깔끔해진 느낌이네요. 그럼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베네치아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세리에 B 3위를 기록하며 승격 플레이오프 끝에 가까스로 세리에 A 무대로 돌아온 베네치아는 현재 승점 26점으로 강등권인 리그 19위를 기록 중이며 다시 강등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하지만 잔류권이 17위 매체보다 한 경기 덜 치르고 승점 2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강등권 판도는 남은 일정서도 급격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베네치아를 이끌고 있는 디 프란체스코 감독은 과거 로마 감독 시절 챔스 8강에서 바르샤를 상대로 1차전 4대1 패배를 뒤집으며 기적을 일으켰던 바로 그 감독이죠. 물론 이 임팩트 이후 별다른 성과 없이 삼프도리아, 칼리아리 그리고 베로나 등을 거쳐 이번 시즌에는 베네치아를 이끌고 있는데, 오랜 기간 재임하지 못하고 중도의 성적 부진으로 병질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아마 이번에 베네치아를 잔류권으로 올려놓지 못한다면 앞으로 세리에에서 디 프란체스코 감독이 취직하기라 쉽지 않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것은 시즌 초중반 내내 19위에서 20위로 고전하다가 늦게나마 후반기에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잔류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인데, 최근 리그 11경기에서 1승 7무 3패를 기록하면서 승점 10점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게 겨우 승점 10점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베네치아는 개막 이후 리그 25경기에서 겨우 16점을 쌓았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엄청난 발전이죠. 물론 최근 승리가 적고 무승부가 많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요. 베네치아가 후반기에 반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유를 분석해보면 중원의 숫자를 하나 더 늘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에 3-4-2-1 공격수를 3명 기용하던 포메이션을 사용했었다면 후반기엔 공격수 1명을 줄인 3-5-2 포메이션을 사용해서 중원 지역을 더 두텁게 만들고 있죠. 스탯상으로도 확실히 차이가 큰데, 기존 3-4-1 포메이션 사용 당시 기대 실점이 경기당 2xGA가 넘었었더라면 3-5-2 포메이션 변경 이후 기대 실점 수치가 단 1.1 xGA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줄은 모습입니다. 경기가 없는 날이다 보니 괜히 얘기가 더 길어지네요. 다시 피오렌티나 얘기를 해보면 컨퍼런스 리그 준결승 일정 사이에 로마 원정 리그 일정이 중간에 끼었고 로마 원정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리그 상위권 경쟁에서 크게 밀린 모습의 피오렌티나입니다. 또한 컨퍼런스 리그 준결승에서 연장전 끝에 베티스에게 탈락하고 온 부분도 분명 오늘 경기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현재 승점 59점으로 리그 9위까지 추락한 피오렌티나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인 4위 유벤투스보다 한 경기 덜 치르고 승점 5점 차이로 뒤지고 있으며, 피오렌티나에게 이제 남은 리그 일정은 3경기밖에 없죠. 사실상 오늘 경기에 승점 3점을 얻지 못한다면 침수권 진입은 어렵기도 하고, 또 바로 다음 일정이 볼로냐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기회를 이어가기 위해선 오늘 경기의 승점 3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피오렌티나는 주중에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를 펼쳤기도 하며 최근 공격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의 피오렌티나이기 때문에 포메이션 변경 이후 끈끈한 수비를 보이고 있는 베네치아를 상대로 매우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직전 베티스와의 2차전처럼 고제스가 코너킥에서 2골을 넣어주는 게 아닌 이상은요.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2.5 언더가 가장 좋은 선택지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와 로마의 경기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32강에서 클럽 브리에를 상대로 일찌감치 탈락했던 아탈란타는 리그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지난 19라운드부터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리에 상위권 구도가 우승을 나폴리와 인테르 두 팀이 다투고 있고 남은 층수권 두 자리를 두고 최대 7팀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탈란타는 만약 오늘 승점 3점을 더 쌓게 될 경우 챔스권 경쟁 중인 팀들 중에 하나인 로마를 눌러놓을 수 있음과 동시에 사실상 3위 자리를 시즌 마지막까지 굳건하게 지킬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아탈란타는 최근 리그 4경기에서 3승 1무 0패를 기록했으며 레체와의 무승부는 아쉬웠지만 볼로냐와 밀란을 상대로 승리하며 눌러놓은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또한 최근 4경기 무패 기간 동안 단 1실점만을 기록하며 총 3번의 클린시트 경기를 펼치는 놀라운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었고 레테기는 현재까지 리그 24골을 기록하면서 세리의 득점 선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2위와 무려 7골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레테기가 이번 시즌 득점왕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겠죠. 물론 세리에가 이번 시즌 특히 저득점 영상의 경기가 많고 또 레테기의 경우 득점력의 꾸준함은 떨어지고 몰아넣는 경기가 많았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고평가받는 시즌은 아닐 테지만요. 아탈란타는 핵심 백스리의 일원 중에 한 명인 이삭 히엔이 직전 경기 시즌 10호 옐로우 카드를 받으며 앞으로 남은 일정 3경기 중 2경기에 결정합니다. 히엔의 수비 스타일이 워낙 피지컬을 활용한 파이터형 수비수이기 때문에 경고를 자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시즌 끝물에 2경기나 결정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더군다나 지금 스칼빈이나 콜라시냑이 모두 시즌 아웃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아쉬운 징계 결정입니다. 또한 무쿠먼이 직접 몬차전 이후 경미한 부상을 당하며 이번 경기 선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13라운드까지 리그 15위까지 추락했던 로마는 라니에리 감독 부임 이후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현재 5위까지 후직 승승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챔스과인 4위 유벤투스보다 한 경기 덜 치르고 승점 1점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지난 12월부터 무려 19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으며 14승 5무 0패로 대단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대단한 모습의 로마임에도 항상 이 팀에 대한 불신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데 라니에리 감독의 로마 경기를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성적을 유지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정말 몇 번씩 들거든요. 아마도 로마가 한 골차 승리가 많다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수비가 견고한 것도 사실이지만 실점 상황에서 행운이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로마가 지금 리그에서 8경기 연속 한 골밖에 득점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 성적은 6승 2무 0패를 기록했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라니에리 감독의 로마 경기는 언더가 정답이다라고 꿀을 빠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로마 경기 언더만 가면 그 경기만 또 오버가 나와서 열받아서 안 가고 있는 중인데 좀 많이 슬프네요. 저는 진짜 로마가 시즌 끝나기 전엔 한 번은 더 꺾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리그 19경기 무패 행진이 깨지는 날을 바로 오늘로 잡아보겠습니다. 아틀란타의 승리 배당이 2배로 달달한데 같이 한번 먹어보시죠.